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오늘 검찰총장 후보군 4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자리에 앉을 후보자는 누구인지, 검찰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을 주제로 얘기하는 방송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방송이에요. 네? 저도 좀 방송 준비하면서 이분들 좀 이제 내력이나 이제 이런 거 좀 읽어봤는데, 조금 사실은 이번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검찰을 대표하고 검찰의 어떤 이 중심이 돼야 될 분보다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이 숙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검찰을 어떤 식으로 검찰을 대상으로 개혁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역대 검찰총장 중에 가장 독이 든 성배를 쥐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후보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총장은 어떻게 지명이 되나요?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만들었고요. 네, 제가 그거를 좀 4명을 만든 게 아니라 13명 후보군 중에 4명을 일단 추천 명단을 다를 뒤돌았고 이걸 보면서 얘기하시죠. 이거 보세요. 뒤돌아주시는 말 좀 들어요, 좀. 세상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등만 보이는 방송. 자, 제일 왼쪽에 누구예요? 소병철. 아, 소병철. 그 다음 이분은? 문무일. 대학교 1년 선배? 1년 선배, 2년 선배예요? 1년 선배. 1년 선배요. 학생운동을 했었어요? 학생운동을 좀 했죠. 아, 여기는? 여기 오세인. 이분은? 조희진. 아, 조희진. 15기, 18기, 오세인 18기요? 오세인 18기죠, 18기. 그 다음에 19기. 19기. 아, 소병철 후보가 제일 나이가 많네요. 그렇죠. 지금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죠. 전직. 유일하게 전직이죠. 아, 나머지 다 현직 검사장들. 자, 과정은 어떻게 돼요? 4명의 후보군을 추천을 해서. 원래는 검찰청법에도 법무부 장관이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에 제청을 하는 거죠. 제청?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제청된 사람을 임명을 하는데, 제청은 따로, 대화 없이 따로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조율을 해서. 그러겠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패널을 섭외할 때도 작가나 PD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빗대면 제가 이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일종의. 대법관 임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 임명도. 얘기 듣지도 않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법관 임명도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그냥 제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하고 여러 차례 조율을 해서. 그러면 또 대통령하고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종훈 평론가님. 아까 고재열 기자가 멋진 표현을 썼어요. 성배를 든 독배를 마신다. 또 독배를 든 성배를 마신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조직의 칼을 댈 사람이거든요. 보통 검찰 개혁 나오면은 검찰총장이 있을 때 청와대나 이 집권당에서 혹은 국회에서 검찰 개혁 얘기하면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나가는 게 관리였었어요. 뭐냐면 무슨 개혁이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 항의에 따라서 옷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임명서부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든지 검찰의 힘을 빼는 거 아니에요? 이 미션을 갖고 오는 검찰총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또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조직 생활을 해보셨으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결국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독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독배들은 후배들이 결국은 마시게 될 독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권한도 이제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나면 사실 검찰심 많이 잃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예고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악역을 이제 이 새 검찰총장이 맡아야 되는 것이고, 후배들로부터는 상당히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그걸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서
정말 그 후배들한테 인심도 잃지 않고 그러면서 검찰 개혁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후배들로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뭐 비난을 지금 뭐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검찰총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주하 변호사님, 근데 이주하 변호사님 좀 색깔이 좀 달라요. 논리가 좀 틀리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과거의 검찰처럼 권력화되어 있고 정치가 검찰화되어 있는 그 위층은 좀 반대를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부장검사가 그 아래 진짜 지금 이제 그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리, 그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검찰의 이제 위선들, 예. 검사장급들은 지금 정보 탐색전이 치열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뭐 겉으로는 태연한 체 하지만은 실제 정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자기가 됐으면 하는 이렇게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다 하고 있고 심지어 저한테도 하고 있었으니까. 이주하 변호사하고 최강욱 그 변호사한테 네. 전화 많이 왔다면서요? 전화도 많이 실세인 줄 오고. 예, 보통은 상가집에 가면, 이제 법조인 상가집에 가면, 제하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검사장급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담배를 많이 피니까 바깥에 나가서 담배 피면 두세 명씩 따라와요. 아, 검사장이?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던 사람도 저도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정권이 바뀐 그 네. 혜택은 여기서 다 보고 있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회에서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지 툭툭 질문을 던져보죠. 근데 제가 느꼈던 공통점은 현재 조직에서 검사장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코드에 맞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공백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검찰청 공백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 청와대에서 고민이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찾는 것은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또 그거 옳지 않다고 우리 계속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뭐냐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예. 찾는 거는 포기했고 누가 덜 걸림돌이 되는가.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방향을 선회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갔는데 조직의 안정을 취하고 안정적 계획을 취하려면 검찰 내부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게 4명은 기존과 달리 검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미 바깥에서 뭐 한겨레 성한용 기자라든지 서울대 교수들이 한인석 교수들 들어가서 좀 진보적인 인사가 기존의 그 검찰추천위원회하고 좀 다른 형태의 전향적인 사고를 해서 4명을 골라낸 거거든요. 그 특징은 보면 4명은 이른바 검찰 조직에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예컨대 소년급제를 했다든지 TK 출신이라든지 정치적인 풍향계에서 하여튼 귀를 잘 기울이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다. 네. 그런 특징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데이터에 강하시잖아요. 이른바 그 빅데이터 이종훈 아니에요. 합리적인 추론. 네. 그 데이터가 있어야 추론이 가능하죠. 이분들이 각자 어떤 했던 주요한 재판들이 뭐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 내용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데이터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 근데 그럼 제일 잘하는 거 아무거나 해보세요, 얘기.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제 접근을 하냐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청와대가 아마 가장 고민되는 대목이 그거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소심파냐 아니면 무소심파냐. 거죠. 이 네 분 중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소심파 경우에 청와대가 더 지금 불편해할 수 검찰 있다.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예. 더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새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부터 청와대 쪽에 좀 더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후배들 얘기에 귀를 좀 더 기울여야 되나 딱 중간에 낀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자, 검찰 개혁을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젊은 검사들조차도 사실은 검경 수사권 부분에서 완전히 내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사실은 좀 반발하는 그런 기류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검찰 개혁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최소화하는 쪽에 조금 더 검사들의 마음은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청와대 생각은 다른 거죠. 좀 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끼어서
정말 소신파여서 후배 검사들 편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거나 또는 너무 청와대의 코드를 딱 맞춰가면서 후배들한테 욕먹을 후배들에게 뭐 이른바 소위 말하는 칼질을 막 해대는 그런 쪽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좀 된 후보자군을 보면 그러니까 소신파와 약간 무소신파, 자기 색깔이 좀 컬러가 적은 분이 이렇게 반반 섞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을 그 중에서 과연 누구를 택할까 하는 게 지금 마지막 무소신파는 너무 좀 폄훼하는 발언이고 소신은 이때 좀 옅은 소심. 뭐 그러니까 짙은 소심. 별로 적을 안 만드시는 네, 그런 분. 저는 이번 검찰총장도 궁금하지만 예. 이 네 분 중에 차기의 주자로 보이는 분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총장 인기가 몇 년이죠? 2년. 예, 2년이? 이번에 보면 소병철 석좌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3수째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한 9번 거론됐던데. 2013년도부터 줄곧 거론됐죠. 2013년이요? 네. 세종심의 최동욱 총장 뭐 그때부터 계속 줄. 아마 이렇게 이제 이 인사추천위에서 이렇게 그 결선에 오른 게 아마 3번째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희진 의정부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환기돼서 언급이 되면 이제 회자가 되고 어떤 좀 임지도, 지명도들이 생긴다면 제가 봤을 때 차기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생기는, 왜냐하면 김진태나 김수남 여러 검찰청 대부분이 한 번은 후보군에 포함됐다가 그 다음번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 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차기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또 거론됐던 사람들은 신선도가 떨어져갖고요. 다음에 또 거론만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찰총장이 무척 무섭고 높은 자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주자로 올려갖고 이게 요리를 하니까 재미는 무척 있네요. 아니, 이게 소병철 이분은 아마 제가 단골 메뉴로 이제 올라오는 이유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소병철, 그러니까 우리 아마 알려진 게 88년도인가요? 그러니까 북풍 사건. 98년도죠. 북풍 사건을 이제 수사를 했고. 예. 뭐 수사를 해서 좀 알려져 있고 더 알려진 것은 퇴임을 하면서 이 2013년도 퇴임을 했었는데 퇴임을 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 또 로펌에 들어가서 돈벌이를 안 하고 자기 관리를 쭉 해왔던 사람이에요. 4년 특히 동안. 보면 2013년 3월부터 농협대학교 석좌 교수 농협대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순천대학교 농협 내에서는 전체 농협을 장악한 상당히 실력 있는 대학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순천대학교 이제 사회과학대 법과대학 석좌 교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직을 염두에 두고 자기 관리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이 좀 해서 저는 좀 발탁을 됐다고 보고요. 추천됐다고 보고, 저는 오세인 지금 광주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코드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뭘 하시는 분이? 주로 이제 공안하고 기획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오세인? 예. 특히 이제 이 공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반대하는 논평을 냈던데. 오세인 후보에 대해서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안이 성격이 바뀌거나 축소돼질 겁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공안 검찰을 통해서 사실은 그 정치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게 아마 9명의 추천위원들이 주장을 하면서 저는 구색을 맞추는 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상 이 본선에 올라갈 가능성은 가장 좀 적은 사람 아닌가. 예, 오세인이 가장 적고, 그러면서, 자, 3명으로 이제 또 압축됐는데, 그러고. 문무일 검사는, 뭐 제가 아니요, 조희진 의정부 지검장은 이제 아까 고재일이래요, 이래요. 고재일 좀 아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거 내 맘이에요. 고재일 기자가 이건 차기 후보군이다 하면서 일단 슬그머니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 강경하다. 우리 전장을 아닙니다. 최초를 계속 달고 다녔거든요. 최초의 부장검사, 최초의 검사장, 여성 검사장, 최초의 지청장 뭐 이런
최초를 계속 달고 다녔던 것이고,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이다. 19기네요, 저기는. 네. 뭐, 제하고 대학 다닐 때는 알지는 못했는데, 제 1년 선배 같아요. 81학번 같아요, 81학번. 그래요? 네. 그럼 문무일하고 동기네요? 문무일 동기인데, 문무일 지금 고검장은 재수란 81학번이고, 저기는 재수 아직 현역 81학번 같아요. 아니, 이재 변호사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제가 이제 30대로 보이는데? 저는 물론 저분들이 고시 공부할 때는 학생 운동한다고 예. 제대로 공부를 안 했었는데, 그런데 조희진 지금 지청장은 후보는 수사에서 특별하게 두드러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징성이 강하다. 내부적으로 평판이 좋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냐. 아하. 그런데 과연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검찰이 내부에서 반발이,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을 반을 쪼갤 수밖에 없는 건데, 개혁이라는 것은. 조직의 칼을 대야 되는 건데. 내부의 반발 부분은 어느 정도 무마를 시키면서 또 정부와 청와대와 어떻게 조율을 하면서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검찰 조직을 어느 정도 장악하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거죠. 야, 그럼 이재화 변호사의 판단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문무일로 가네요? 저는 현재는 문무일 검사는 특수통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당, 당시 야당, 민주당 계열의 정당, 지금 현재는 여당인데, 거기에서 법사위원장들의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검사라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 얼마 전에 뭐 맡았을 때 또 성환정. 성환정 리스트 때 그냥 물타기 해버렸잖아요. 성환정, 그런 비판은 있는데, 그중 홍준표는 뭐 그래도 좀 소속껏 기소했다는 좀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친박들 부분에는 손도 못 댔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때 아주 극찬을 했잖아요. 이재화 변호사가 문무일은 제대로 할 것이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 비판을 많이 하고. 처음에 막 칭찬했잖아요. 잘할 거다. 잘할 거라고 칭찬한 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 한 몇 달 됐는데, 대학교 선후배들,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선후배들 하면서, 대체적으로 한 70, 80%가 문무일 검사는 다른 검사하고 다를 줄 아는 역시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 그럼 제가, 통화 아니고 만나서 물어봤죠. 그런데 뭐 웃고만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문무일 검사를 따르는 검사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형님 말하자면 리더십은 아닌데, 형님 보통 그 정도의 저 자리에 가면, 누가 뭐 후배들이나 또 선배들이 부탁하면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건데, 절대 그게 통하지 않은 사람으로는 알려져 있더라고요. 청탁이나 이런 뭐 네트워킹 하면서 약간 집단적 부정으로 하는 이런 거는 좀 잘 안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직접 경험한 좀 대답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도 잘 알겠지만, 김경준 기획입국설. 이 부분을 최재경 후임으로 특수일부장 되면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이 무렵에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죠. 기획입국설은 오히려 칼날을 민주당 쪽에 누구를 기소를 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 문무일 검사는 그것이 아니고 열심히 다 수사해서 어쨌든 민주당 쪽은 실질적으로 원래도 그 관련이 없겠지만은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했던 지금 누구지? 지금 그 변호인 누구죠? 그 변호인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변호인 유일하지 않죠? 갑자기 물어보세요. 누구예요? 지금 이정 평론가님. 유영아 그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영아가 LA 저기 간 거 아니에요? 그 교도소 구치소 가고 김경준 면회하고 그때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그때 당시 여당 쪽에서는 야당 쪽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걸 거절했죠. 그러면 거절하면서 예를 들어 문무일 그 검사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그때 당시 가짜 편지의 주역 홍준표 재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오늘 평론가들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신 거죠. 아니, 예,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예. 그러니까 소병철, 이 문무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된 이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장기 후보자로 가면서 약간 좀 멀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두 분 다 호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 시절에는 두 분이 사실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었거든요. 예. 예, 뭐 언론에도 그렇게 실제로 보도가 나갔었고 그래서 비호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호남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박상기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거 좀 약간 기류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호호 라인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호남 비호남 라인으로 간다 그러면 비호남 라인 중에서 이제 그럼 좀 두 분이잖아요. 오세인과 조희진. 예, 두 분인데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분명한 그런 후보자를 택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좀 자기 색깔이 덜하면서 후배들에게도 좀 이렇게 두루 이렇게 좀 인간관계가 좋은 분을 택하는 편이 나으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간 그런 이제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오세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안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걸림돌이 된다. 예. 저는 오히려 의외로 조희진 후보 같은 인물을 여성 또 첫 검찰총장이잖아요. 상식성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척 소신이 없는 인간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재화 얘기 들을 때는 이재화 변호사 얘기 들을 때는 그게 그런 것 같고 이재훈 평론가 얘기를 들을 때는 그게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쪽 맞아 들어갔고 완전히 저도 혼란에 빠져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히려라고 말씀하시길래 오세인 광주 고검장의 낙점을 얘기하실 거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호남은 이미 두 명을 다 제껴놓고 호라인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세인 광주고검장 강릉. 강릉.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은 공안 라인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이 조한말에도 세도 정치가 횡행할 때 이 왕비를 얻을 때 보면은 이제 처가가 강한 쪽을 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분명하게 악역을 맡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런 이 기반이 강건하고 단단한 쪽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그리고 공안부장을 거쳤다라는 얘기는 어떤 그런 이제 권력의 풍향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행보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하는데 가장 보조를 잘 맞춰줄 정치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구예요, 그럼? 그러니까 오세인 이 광주공장 같은 경우에. 근데 공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안통이라고 하는 것. 저는 실전. 아니. 누가 자기가 지명하는 대통령이 갑자기 그 공안부에 가가지고 이게 조사받는 게 생각이 나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 두 분의 저는 좀 반대 생각인데요. 지역 안배, 균형 인사 이 부분은 고려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메인 우리 아젠다는 아니겠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첫 번째 개혁이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안배가 우선순위로 갈 수는 없어요. 이 검찰 개혁을 실패를 하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의지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근데 공안통의 검사를 맡겨놓으면 그거 안배를 하고 하면 포기하는 거거든요. 오세인이 공안통. 참여정부 때도 그러고 공안 축소를 하고 지금은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지금 박상기 그 검찰총장 후보도 공안은 법무장관 후보도 축소하거나 참여연대도 그러고 민변에서도 폐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새로운 발상을 한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공부해서 교수가 되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는 오세인 가능성이 높고. 아니요. 조희진. 조희진 가능성이 높고. 후보. 자, 그 다음 오세인 일단 탈락. 그 다음 문무일. 조희진이냐 문무일이냐 갖고 하늘의 뜻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일단 가위바위보. 자, 준비하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뜻을 따르겠습니다. 문무일 씨가 제일 유력하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방송 나가면 이제 또 문물직에서 이재화 변호사한테 전화가 오겠는데요? 네, 좀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 하여튼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그럼. 근데, 자, 고재열 기자님. 네. 공화는 떨어졌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밀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일날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명을 검찰총장 후보군을 발표했는데, 내일 임명을 하나요, 이렇게 되면? 저기 가기 전에, G20 가기 전에 뭔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 법무장관 대행하고 있는 차관이 제청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임명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또 남은 장관들 이렇게 임명 절차가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저 일정이 나오네요, 저 그래픽으로. 네, 그래서 자유롭게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재화 변호사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던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뭘 던져요? 임명한다. 임명을 던지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또 블랙홀이 이렇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그 외국에서 하는 어떤 성과, 외교 성과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어떤 포화를 좀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다른 장관들에 대한 이 임명도 오늘 한 마당이니 내일 마저 해서 빨리 국정 정상화의 어떤 트랙을 밟아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 어떻게 저도 보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자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는 누가 됐어요? 뭐 이름 생소하신 분인데. 김영희 의원 아닌가요? 예, 아니고 정치인 출신들 아니고요. 교수 출신 같은데. 지금 재청 문제는 이금노 차관하고 이제 재청 문제 협의하는데 오늘 지금 오전 무렵에 사실상 4명을 압축됐기 때문에 오늘 충분하게 협의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내일 임명하시고 가실 것 같아요. 네 분이 오늘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겠네요. 꼭 틀린다고 사법시험 불합격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이정훈 평론가님.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틀려도. 그러면. 아니, 근데, 정말 서로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아무리 개혁을 한다 그래도?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번 검찰총장이란 자리 자체가 그렇게 막 서로 하고 싶어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화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서로 하고 싶어 하죠? 서로. 그래서 지명만 해주면 100% 다 합니다. 제가 최동욱 검찰총장 청문회 때 참고인으로 반대를 하는 참고인으로 나가서 별걸 다 하고 다니세요 보면 오만대 다니면서 그러니까 참고인 정인으로 나가서 왜 반대를 해야 되는가 부적격자인가를 했었는데 옆에서 후보자가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주 간절하더라고요. 최동욱 총장 후보가.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사실은 최동욱 총장이 그 정도 잘할 줄은 몰랐었는데 하여튼 혼외자 문제 때문에 낙마했지만 어쨌든 나오게 돼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최동욱 청문회 때 제가 부적격자라고 이야기한 거 미안해서 그 위에 최동욱을 위한 변명을 열심히 하고 다녔죠.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고 싶어 한다. 다들 지명을 해주면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걸 검찰 내부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가는데 거절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 이 네 분은 어떤 꿈을 꿀지 궁금하네요.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오늘 검찰총장 후보군 4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자리에 앉을 후보자는 누구인지, 검찰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을 주제로 얘기하는 방송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방송이에요. 저도 좀 방송 준비하면서 이분들 좀 이제 내력이나 이제 이런 거 좀 읽어봤는데 조금 사실은 이번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검찰을 대표하고 검찰의 어떤 이 중심이 돼야 될 분보다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이 숙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검찰을 어떤 식으로 검찰을 대상으로 개혁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역대 검찰총장 중에 가장 독이 든 성배를 쥐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후보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총장은 어떻게 지명이 되나요?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만들었고요. 네, 제가 그거를 좀 4명을 만든 게 아니라 13명 후보군 중에 예, 4명을 일단 추천 명단을 다를 뒤돌았고 이걸 보면서 얘기하시죠. 예, 이거 보세요. 뒤돌아주시는 말 좀 들어요, 좀. 세상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등만 보이는 방송. 자, 제일 왼쪽에 누구예요? 소병철. 아, 소병철. 그 다음 이분은? 문무일. 대학교 1년 선배? 예. 1년 선배, 2년 선배예요? 1년 선배. 1년 선배요. 학생운동을 했었어요? 학생운동을 좀 했죠. 아, 여기는? 여기 오세인. 예. 이분은? 그 조희진. 아, 조희진. 15기, 18기, 오세인 18기요? 오세인 18기죠, 18기. 그 다음에 이 19기. 19기. 아, 소병철 후보가 제일 나이가 많네요. 그렇죠. 지금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죠. 전직. 유일하게 전직이죠. 아, 나머지 다 현직 검사장들. 예. 자, 과정은 어떻게 돼요? 4명의 후보는 추천을 해서. 추천해서, 원래는 그 검찰청법에도 법무부 장관이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에 제청을 하는 거죠. 제청? 예.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제청된 사람을 임명을 하는데, 제청은 따로, 대화 없이 따로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조율해서 그러겠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패널을 섭외할 때도 작가나 PD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빗대면 제가 이 방송국에서는 대통령의 일종의. 대법관 임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 임명도. 내 얘기 듣지도 않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법관 임명도 대법원장이 대학 석좌 교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직을 염두에 두고 자기 관리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이 좀 해서 저는 좀 발탁을 됐다고 보고요. 추천됐다고 보고. 저는 오세인 지금 광주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코드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뭘 하시는 분이? 주로 이제 공안하고 기획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오세인? 특히 이제 이 공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반대하는 논평을 냈던데. 아, 오세인 후보에 대해서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안이 성격이 바뀌거나 축소돼질 겁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공안 검찰을 통해서 사실은 그 정치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게 아마 9명의 추천위원들이 주장을 하면서 저는 구색을 맞추는 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상 이 본선에 올라갈 가능성은 가장 좀 적은 사람 아닌가. 오세인이 가장 적고, 그러면서 자, 3명으로 이제 또 압축됐는데, 그러고. 문무일 검사는, 제가 아니요, 조희진 의정부 지검장은 이제 아까 고재일이래요, 이래요. 고재일 좀 아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거 내 맘이에요. 고재일 기자가 이건 차기 후보군이다 하면서 일단 슬그머니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 강경하다. 유리 전장을 아닙니다. 최초를 계속 달고 다녔거든요. 최초의 부장검사, 최초의 검사장, 여성 검사장, 최초의 지청장 이런 최초를 계속 달고 다녔던 것이고,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이다. 19기네요, 저기는. 제하고 대학 다닐 때는 알지는 못했는데 제 1년 선배 같아요. 81학번 같아요, 81학번. 그래요? 그럼 문무일하고 동기네요? 문무일 동기인데, 문무일 지금 고검장은 재수란 81학번이고, 저기는 재수 아직 현역 81학번 같아요. 아니, 이재 변호사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제가 이제 80대로 보이는데. 저는 물론 저분들이 고시 공부할 때는 학생 운동 한다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었는데, 그런데
조희진 지금 지청장은 후보는 수사에서 특별하게 두드러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징성이 강하다. 내부적으로 평판이 좋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냐. 아하. 그런데 과연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예. 검찰이 내부에서 반발이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을 반을 쪼갤 수밖에 없는 건데 개혁이라는 것은 조직의 칼을 대야 되는 건데. 내부의 반발 부분은 어느 정도 무마를 시키면서 또 정부와 청와대와 어떻게 조율을 하면서 조금 더 검사들의 마음은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청와대 생각은 다른 거죠. 좀 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끼어서 정말 소신파여서 후배 검사들 편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거나 또는 너무 청와대의 코드를 딱 맞춰가면서 후배들한테 욕먹을 후배들에게 뭐 이른바 소위 말하는 칼질을 막 해대는 그런 쪽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좀 된 후보자군을 보면 그러니까 소신파와 약간 무소신파, 자기 색깔이 좀 컬러가 적은 분이 이렇게 반반 섞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을 그 중에서 과연 누구를 택할까 하는 게 지금 마지막 무소신파는 너무 좀 폄훼하는 발언이고 소신은 이때 좀 옅은 소심. 뭐 그러니까 짙은 소심. 별로 적을 안 만드시는 네, 그런 분. 저는 이번 검찰총장도 궁금하지만 예. 이 네 분 중에 차기의 주자로 보이는 분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총장 임기가 몇 년이죠? 2년. 예, 2년이? 이번에 보면 소병철 석좌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3수째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한 9번 거론됐던지. 2013년도부터 줄곧 거론됐죠. 2013년이요? 네. 세종심의 최동욱 총장 뭐 그때부터 계속 줄. 아마 이렇게 이제 이 인사추천위에서 이렇게 그 결선에 오른 게 아마 3번째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희진 의정부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환기돼서 언급이 되면 이제 회자가 되고 어떤 좀 임지도, 지명도들이 생긴다면 제가 봤을 때 차기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생기는, 왜냐하면 김진태나 김수남 여러 검찰청장 대부분이 한 번은 후보군에 포함됐다가 그 다음번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 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차기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또 거론됐던 사람들은 신선도가 떨어져갖고요. 다음에 또 거론만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찰총장이 무척 무섭고 높은 자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주자로 올렸고 이게 요리를 하니까 재미는 무척 있네요. 아니 이게 소병철 이분은 아마 제가 단골 메뉴로 이제 올라오는 이유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소병철 그러니까 우리 아마 알려진 게 88년도인가요? 그러니까 북풍 사건 98년도죠. 북풍 사건을 이제 수사를 했고 예. 뭐 수사를 해서 좀 알려져 있고 더 알려진 것은 퇴임을 하면서 이 2013년도 퇴임을 했었는데 예. 퇴임을 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 또 로펌에 들어가서 돈벌이를 안 하고 자기 관리를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4년 특히 동안. 보면 2013년 3월부터 농협대학교 석좌 교수 농협대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순천대학교 농협 내에서는 전체 농협을 장악한 상당히 실력 있는 대학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순천대학교 이제 사회과학대 법과 정권이 바뀐 혜택은 여기서 다 보고 있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회에서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지 툭툭 질문을 던져보죠. 근데 제가 느꼈던 공통점은 현재 조직에서 검사장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코드에 맞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공백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검찰청 공백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 청와대에서 고민이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찾는 것은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또 그거 옳지 않다고 우리 계속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뭐냐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는 거는 포기했고 누가 덜 걸림돌이 되는가.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방향을 선회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갔는데 조직의 안정을 취하고 안정적 계획을 취하려면 검찰 내부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게 4명은 기존과 달리 검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미 바깥에서 뭐 한겨레 성한용 기자라든지 서울대 교수들이 한인석 교수들 들어가서 좀 진보적인 인사가 기존의 그 검찰추천위원회하고 좀 다른 형태의 전향적인 사고를 해서 4명을 골라낸 거거든요. 그 특징은 보면 4명은 이른바 검찰 조직에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예컨대 소년급제를 했다든지 TK 출신이라든지 정치적인 풍량계에서 하여튼 귀를 잘 기울이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다. 예. 그런 특징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데이터에 강하시잖아요. 이른바 그 빅데이터 이종훈 아니에요. 합리적인 추론. 네. 그 데이터가 있어야 추론이 가능하죠. 이분들이 각자 어떤 재판 했던 주요한 재판들이 뭐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 내용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데이터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 근데 그럼 제일 잘하는 거 아무거나 해보세요, 얘기.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제 접근을 하냐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청와대가 아마 가장 고민되는 대목이 그거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소심파냐 아니면 무소심파냐. 거죠. 이 네 분 중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소심파 경우에 청와대가 더 지금 불편할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예. 더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새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부터 청와대 쪽에 좀 더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후배들 얘기에 귀를 좀 더 기울여야 되나 딱 중간에 낀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자, 검찰 개혁을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젊은 검사들조차도 사실은 검경 수사권 부분에서 완전히 내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사실은 좀 반발하는 그런 기류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검찰 개혁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최소화하는 쪽에 뭐 조율 없이 그냥 제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하고 여러 예. 차례 조율을 해서 그러면 또 대통령하고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아까 고재혁 기자가 멋진 표현을 썼어요. 성배를 든 독배를 마신다. 또 독배를 든 성배를 마신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조직의 칼을 댈 사람이거든요. 보통 검찰 개혁 나오면은 검찰총장이 있을 때 청와대나 이 집권당에서 혹은 국회에서 검찰 개혁 얘기하면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나가는 게 관리였었어요. 뭐냐면 무슨 개혁이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 항의에 따라서 옷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임명서부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든지 검찰의 힘을 빼는 거 아니에요? 이 미션을 갖고 오는 검찰총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또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조직 생활을 해보셨으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예. 결국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독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독배들은 후배들이 결국은 마시게 될 독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찰 권한도 이제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나면 뭐 사실 검찰심 많이 잃는 거 아닙니까? 예. 공수처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예고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악역을 이제 이 새 검찰총장이 맡아야 되는 것이고 후배들로부터는 상당히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그걸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거기서 정말 후배들한테 인심도 잃지 않고 그러면서 검찰 개혁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후배들로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비난을 지금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검찰총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주하 변호사님, 근데 이주하 변호사님 좀 색깔이 좀 달라요. 논리가 좀 틀리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과거의 검찰처럼 권력화되어 있고 정치가 검찰화되어 있는 그 위층은 좀 반대를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부장검사가 그 아래 진짜 지금 이제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리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의 이제 위선들, 예. 검사장급들은 지금 정보 탐색전이 치열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체 하지만은 실제 정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자기가 됐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다 하고 있고 심지어 저한테도 하고 있었으니까
이자 변호사하고 최강 그 변호사한테 전화 많이 왔다면서요? 실제 전화도 많이 실세인 줄 오고. 알고. 보통은 상가집에 가면, 이제 법조인 상가집에 가면, 저하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검사장급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담배를 많이 피니까 바깥에 나가서 담배 피면 두세 명씩 따라와요. 아, 검사장이? 한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던 사람도 저도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